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수리봉에 기초를 먼저 쳤잖아요. 유리온실 자리. 오늘 그 대멸기를 오늘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 눈은 없고요. 눈은 아침에 한 1mm 정도 왔습니다. 와가지고 오늘 다 녹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고, 여기는 지금 어설프잖아요. 여기는 저게 저 전주대에서 지중화로 해서 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일로 들어와서 먼저 보셨지만 여기 이제 오수관을 이렇게 빼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화조 묻을 자리입니다. 보온덮개를 먼저 덮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기다 좀 해놨어요. 좀 나중에 파기 좀 쉬우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덮어놓은 거랑 마찬가지죠. 먼저 이 기초를 한 700 정도, 여기는 한 1000 정도 돼요. 여기는 이게 한 700 정도를 먼저 여기는 공구를 쳤습니다. 저 끝에가 이제 한 500 되고요. 폭은 400에 500이었는데 여기는 많이 쳤어요. 많이 지금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화장실 들어갈 자리입니다. 화장실 자리를 요 밑에 이제 기초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로 관이 일로 빠져나가겠죠. 하나는 오수관이고 하나는 그냥 그 세면대에서 나가는 물입니다. 나가서 여기로 해서 요 밑으로 해서 여기로 해서 정화조로 저로 이제 나가겠죠. 나가서 저 관을 타고 나가겠죠.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높이가 운명 높이가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높게 아주 여기는 돼 있습니다. 이제 레벨을 여기는 낮고 저 높다 보니까 이제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초를 한 모습입니다. 자, 400에 500인데 뭐 700, 900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하수를 먼저 팠습니다. 파가지고 요 밑으로 해서 요로 해서 관을 요 화장실에다가 땡겨 놨습니다. 여기 이제 관을 미리 여기 해서 보온을 해서 저기까지 땡겨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수는 2마력짜리로 해서 5달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를 이제 땡겨질러 가면 이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요 뒤에는 물이 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요 배수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배수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빠져서 절로 저렇게 해서 나갑니다. 배수로가. 배수로를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은 여기서 타고 나올 겁니다. 여기도 기초를 이런 식으로 대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대묘기 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를 했고요. 양옆에 대묘기를 다 했습니다. 이게 길이가 20m입니다. 길이가 20m, 요 폭이 10m입니다. 이렇게 해서 60평을 허가를 받아서 지금 유리온실을 하렵니다. 왜 기초를 이렇게 쳤냐? 여기서 이제 기둥위에서 올라가면은 이 안에는 그냥 흙바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파고 여기다가 뭐 야자수 나무를 심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심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시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나라시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시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요 나라시를 그 포크레인을 오래 했는 사람들은 좀 알아요. 그런데 오래 한다 해가지고 나라시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시를 하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나라시를 하다 보면은 자기 앞이 자꾸 높아져요. 오늘은 제가 그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나라시를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크레인 위에서 보면은 평지라고 생각하고 나라시를 한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포크레인이 더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 앞이 낮다고 생각하면서 나라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깔끔하게 끝납니다. 수평이 딱 맞지 않습니까? 네, 수평. 이 수평을 30평만 나라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고수예요. 그런다고 해서 포크레인 오래 했대서 그거를 나라시를 잘 잡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뭐 웬만한 사람은 뭐 배워가지고 금방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머리가 보통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야지, 그런 생각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아예 포크레인을 100년을 해도 이런 나라시 못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를 어느 정도는 쓸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일머리를 알고. 자, 이게 왜 이 나라시를 이렇게 하냐면 오늘 제가 한번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크레인이 여기서 보면 한 1m, 한 2m 위에서 이게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 높이가 이 바닥에서 저까지 높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게 앉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나라시를 해야 됩니다. 저 위에서 나라시 하면은 요거 아마 공감 갈 겁니다. 포크레인 오래 하신 분, 영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요 생각을 잘 못 해가지고 내 앞이 자꾸 높아지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나라시가 안 돼요. 자꾸 올라옵니다 내 앞이. 왜? 내가 높은 데 앉아 있기 때문에 수평을 보고 수평은 확실한데 자꾸 높아집니다. 그거를 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뭐 배워가지고 금방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예 하지 마시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도 못 배우니까. 왜? 뭐 잠깐 해가지고 언제 배웁니까? 꾸준하게 댕기면, 옛날에는 부기사가 있었어요. 매일 따라다니면서 한 2년 해야지 하는데, 잠깐 뭐 한두 시간 하고 또 말고 한두 시간 말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언제 배워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간다. 차라리 사고만 치고 잠타면 이런 데서 자기가 다쳐요. 포크레인 굴려서. 그런 사람들 많이 굴립니다. 포크레인. 그리고 요거를 이제 브레이드라고 보통 하는데, 이 삼날 나라시 하는 거, 이거 사람들이 우습게 합니다. 아니에요. 이 나라시 하는 게 이거는 완전히 진짜 베테랑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백나라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엄청난 노력입니다. 이게 자기가 노력을 하고 노하우를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이게 한 2년 옛날에 부기사를 타도 현장에 가면 매일 쫓겨납니다. 2년 동안 해도 그래요. 2년 동안. 그런데 하루에 뭐 30분 1시간 해가지고 언제 배웁니까? 언제 배워서 그걸 또 현장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거를 많이 보고 배우고 보고 나라시 이래 하는 걸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해요. 하다 보면은 뭐 30년 20년 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배우지 말라 그럽니다.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낫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쪽에 20m다 보니까 저기서 지금 차 있는 데서부터 나라시를 했는데 쭉 의자 있는 데까지 포크레인이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럼 이 나라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반은 저쪽에서 하고 반은 일로 왔습니다. 제가 일로 오느라고 한 애먹었습니다. 요 뒤에 보면은 돌아서 왔어요. 요 포크레인 자리 있죠. 자, 포크레인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애먹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자리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저 아래서부터 이제 올라왔는데, 돌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돌아서. 자, 돌아서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일로 이제 와서 힘들게 이게 일로 올라왔습니다. 한 가지 사람들이 또 뭐냐, 이 지금 트랙이 세요.
쇠바퀴란 말이에요. 이제 미니들은 고무고 타이어도 고무고, 근데 이거는 쇠바퀴란 말입니다. 자, 쇠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 트랙은 눈길이고 뭐고 잘 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고무래 해야지 그 미끄러지지를 않아요. 신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신발이 고무잖아요. 그래서 안 미끄럽잖아요. 요거는 뭐냐? 스케이트 옛날에 얼음에 타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쇠니까 얼마나 미끄럽겠습니까? 위험합니다. 이게 미끄럽고 이 눈길을 그 얼음 같은 데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눈길에는 다니지 마십시오. 눈에 하면은 썰매 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원리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트랙에서 갈 수 있어. 트랙이 더 미끄러워요. 고무래 해야 안 미끄럽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스케이트하고 똑같아요. 이게 탄력 붙었다면 큰일 납니다. 저 내려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탔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눈에는 이게 세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미끄러워요. 쇠에서 절대로 눈길에는 이 포크레인을 끌고 나가지 마십시오.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뭐 농장용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눈길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조금 움직이면 그냥 내려 타면은 다칩니다. 다치는 게 아니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절대로 이건 하지 마십시오. 마시고, 요 나라시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앞이 약간 낮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낮다고 생각하면서 나라시를 하시면은 내려와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거는 요령껏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눈길에는 절대 이 트랙 가지고 움직이지 마시라고. 트랙 움직이시면 큰일 난다고. 이거는 잡지도 못합니다. 이거 내려 탔다 그러면은 스케이트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그냥 막 내려갑니다.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5.5톤이지 않습니까? 이게 탄력이 붙었다 그러면 저 아래 내려가면은 맨 처음에는 살살 내려가지요. 탄력을 붙었다 그러면은 스케이트 타는 거 똑같아요. 그냥 끝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갑니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에 스케이트 그 원리라는 걸 알고 계시고, 절대로 얼음에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시 하는 건 내 앞이 낮아야 된다. 내가 의자 위에 포크레인 위에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두 번째로는 눈에는 약하다. 땅이 얼었는데도 조심하셔야 돼요. 땅이 얼었는데도 그냥 내려 탑니다. 타고 하니까 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여튼. 자, 감사합니다.